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구독자 9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 올리면서 최근에 어떤 근황 업데이트를 좀 같이 할까 합니다. 특히 네트워킹 학부생들이나 이제 대학원생분들, MBA 분들, 프로페셔널 박사과정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강을 모시는 과정에서 재밌는 경험들을 했는데요. 그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서 느낀 거를. 추가적으로 또 생각나는 대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00명 돌파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보니까는 정신이 없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사실은 집사람한테 한 마디 들었어요. 구독자 숫자가 몇 명이 되든 간에 그걸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다 인간적인 요소다. 종교적으로 좋은 그 사람한테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 말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초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다시 또 이렇게 막 구독자 숫자에 뭐 개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는 뭐 700~800명 쭉 해가지고 900명 돌파할 때만 지금 아직 얘기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60명이 좀 넘어서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1000명이 언제 되느냐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언제든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은 뭐 다행히로 넘어가는 거고, 또 인사는 또 나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너무 연연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주에 이제 특강을 이제 연사분들을 몇 분을 모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한국 선생님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 영어로 또 특강을 했죠. 핀테크 행동재무에서 행동재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교환 학생들과 우리 글경 학생들 대상으로 영어 강의도 해주셨고요. 한글 강의도 또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금요일 날에는 또 우리 천영록 대표님, 두물머리 로보 어드바이저로 유명하죠. 직접 오셔가지고 현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는 이제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생들부터 시작해서 경영, 글경, 그 다음에는 또 EMBA, IMBA 분들 다 초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모셔가지고, 그죠? 졸업생까지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 와서 좀 말씀 좀 듣고, 또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레주메도 좀 내고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주 현업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최첨단 어떻게 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또 학생들도 또 많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제 겪으면서 이제 느껴본 거는요. 몇 가지 좀 이제 네트워킹에 대해서 학부생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뭐냐 하면은 졸업생들도 그렇고 스스럼 없이 이런 특강 자리에 왔을 때에 나는 누구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누구다 하는 거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하버드 출신들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은 미국은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학이 하버드고요. 아시아 대륙 전체적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교가 바로 성균관대학교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보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 학문적인 80~90%의 학생들 봤을 때 겹칩니다. 능력이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저쪽에 탑으로 하는 몇 명은 물론 인정해 줘야지. 그렇지만은 그게 아닌 대부분의 애들은요, 하버드나 여기나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아이비리그나 여기나. 네. 근데 차이가 뭐가 나느냐 하면요, 네트워킹을 하거나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공공장소든 프라이빗 하거든 간에 나는 어디에 누구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태도, 그거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다 비슷비슷하죠. 일제의 군국주의 시절 말기에 두드려 맞아가면서 대학을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그래야 됐기 때문에 기죽어 가지고 다니는 게 일상화가 됐거든요. 그러고 자기 자신을 확 숙여야 되고 막 못난 척 해야지 되는 것 같고, 그래 놓고 뒤돌아서서는 왜 쟤는 저렇게 잘난 척하지? 그러면서 뒤에서 막 그렇게 괜히 곱씹으면서 막 궁시렁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제의 잔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요. 깨부셔야 됩니다. 미국의 하버드나 무슨 미네소타나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당당하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난 성균관대학교 누구라고 합니다.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인사 악수하고, 그죠? 그런 자연스럽고 당당한 태도가 여러분들한테 배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뭐 경영 글경 학생들한테는 모델 학교를 다녀라라는 얘기까지 좀 가끔은 합니다. 뭐냐면은 꼿꼿한 자세, 그죠? 그런 걸로 당당하게 사람 만나가지고 인터랙션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는 잘났는데 나를 왜 인정을 못 해주지? 막 이러고서 이러고 앉았는 그 자세 자체가 안 좋아요. 그거를 당당하게 딱 펴서 난 누구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스럼 없는 태도, 그죠?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네트워킹 장소 내지는 뭐 특강하러 특강사가 왔어요. 그때야말로 가서 당당하게 인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언제 또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뷰, 그 잡 인터뷰 갔을 때도 중요하고요. 대기업 중역분들, 중소기업 중역분들, 뭐 다 좋아요.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물론 그렇다고 건방지게 굴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적절하게 딱 인사할 거 하면서 인터랙션 하는 그 방법, 그죠? 그 지금부터 익숙하게 해놓는 게 바로 특강의 자리입니다. 희한한 게 뭐냐면 특강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마련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와요. 뭐 한다고 안 옵니까? 자격증 시험 준비한다고 안 와요. 예, 각종 자격증 시험 준비한다고 학원에 가서 계속 강의 듣고 앉았으면서 그것이 나의 실력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한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거겠죠, 그죠? 그쪽에서 왔으니까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근데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 정규직이 아니라 정시 채용, 1년에 한 번 정시 채용하는 시스템은 그렇게 시험으로 보는 거가 어쩔 수 없이 그 균형점이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에퀄리브리엄이라고 그러죠, 경제학 용어로. 그런 시험 시스템 하에서는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은 정시 채용이 이제 벗어나서 수시 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다 하고 있어요. 삼성 주가가 왜 떨어질까요, 요즘? 왜 안 올라올까?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재 채용에 있어서 발이 묶여 있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아쉽습니다, 저 보기에는. 지금 미국식으로, 영국식으로, 유럽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싱가포르, 홍콩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만 안 따라갑니까? 왜 일본은 계속 쫓아가야 돼요? 그죠? 네트워킹을 할 줄 모르거든, 사람들이. 예,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저는 특강 시간을 그걸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스스럼 없이 인사하라고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들이대고 들이밀라고. 레주메 써가지고, 그죠? 내가 레주메에 써가지고 들이밀라고요. 그 오신 담당자분한테. 그리고 그분의 명함을 받으시라고. 그리고 청중 중에 여러 다양한 분들이 또 와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이번 특강 할 때에 두물머리의 CEO 분이 오셨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있었냐 하면은 프로페셔널 박사과정, 프로페셔널 PhD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 다음에는 마스터, 석사, 박사, 석사, 그 다음에는 EMBA, 여기도 또 쓰겠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IMBA, 그죠? 여기 다 보이시죠? 그리고 학부생 애들, 그 다음에 학부 졸업생도 나왔어요. 예, 현업에서 펀드에서 일하다가 이진성이라고 아주 훌륭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었었는데 그 코너의 회장이었었거든요. 펀드에서 일을 하다가 궁금해가지고 로보 어드바이서가 한번 만나 뵈러 왔어요. 학부에서 글경 경영 다 왔죠, 그죠? 자, 보시면은 이 닥터럴, 프로페셔널 닥터나 마스터 과정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EMBA, IMBA에 계신 분들도 직장 경력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면은 여기에 뭐 KIC, 한국투자공사, 여러분 금융공기업 가고 싶어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금융공기업의 핵심 어디입니까? 투자공사, 갑중갑 아닙니까? 거기에서 펀드 매니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고
또 금감원에서 금융범죄 수사하는 그쪽에서 또 오셨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명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사해야지. 좋은 기회.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당장 뽑아준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분들 공채가 있겠지. 그렇지만은 그분들한테 한번 인사라도 해보고 분위기라도 느껴보고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걸 감이라도 한번 잡아보는 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AI 시대라서 무슨 다 기술로 다 무슨 뭐 원격으로 하니까 그런 감 잡는 거 쓸데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AI가 들어서서 뭐 하냐면 그런 감 잡는 것도 숫자화하는 것뿐이지 감 잡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숫자로 여전히 기술로서 캡처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소프트 스킬 진짜 중요해요. 이런 때 와서 인사드리고 명함을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EMBA, IMBA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랜드에서 인사 팀장님 오셔가지고 또 여러분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또 AI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시는 그죠? 엄청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주고 계세요. 학부생분들. 그죠? 그러면은 그럴 때 부지런히 가서 넙죽넙죽 인사해야 됩니다. 넙죽넙죽. 인의예지. 그렇죠. 인의예지.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모토가 그거지 않습니까? 유학, 그죠? 인의예지. 네. 예의를 다하라 그랬는데요. 그죠? 예의를 다하라 그랬는데, 딴 때 예의를 차릴 필요 없이 이런 때에 가서 넙죽넙죽 인사하는 것만 해도 예의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킹을 넓혀가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함 받은 다음에 뭐 합니까? 다음날 바로 이메일 쏴야죠. 그분들한테 이메일로 인사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어디에 누구라고 합니다. 어저께 만나 뵈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하고 짤막하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만 말씀드리면 돼요. 한 줄, 두 줄이면 끝납니다. 그 이상 뭐 늘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멈칫멈칫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뭔가 자격증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심지어 그때 우리 학부생들 가운데는 군대 지금 막 제대해가지고 그죠? 복학하는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내가 무슨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기업에 취직한 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만나도 괜찮을까? 그래가지고 이때 또 자꾸 겸손해야 된다는 그 프레셔가 너무 심해. 그래서 말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때일수록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내가 지금 맨 밑바닥에 있을 때 난 이 정도 의연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허세부리란 뜻이 아니에요. 뻥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라고요. 그거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 하는 거가 진짜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학과 공부하는 것만 중요하냐? GPA가 중요하냐? 아니라고요. 네. 이미 학문적인 거 여러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유튜브에서 충분히 제 강의 공짜로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많은 학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콜세라니 뭐니 이런 데 가서 다 갖다 들으면 다 돼. 그리고 내가 그냥 가서 이제 연습 문제 풀고 그러면 지식적인 건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로 못하는 게 뭐냐? 이런 네트워킹 하는 거예요. 네트워킹 하는 거. 이런 귀중하신 분들을 엄청 사회에서 대단한 위치에 계신 분들, 다양한 위치에 계시고 또 지금은 엄청난 위치에 안 계실지 몰라도 앞으로 엄청나게 되실 분들, 그런 분들을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경영대학에서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강을 모실 때 이런 점들을 좀 더 생각을 특별히 합니다. 제가 미네소타에서 MBA 하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거기 애들 하는 게 행동이 그렇게 해서 달라지더라. 우리는 네트워킹 하라 그럴 때에
무조건 술이 들어가야 되고 뭐 고깃집에서 뭐 둘러앉아 가지고 둥그런 원탁에 일단은 앉아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여기에서 둥그런 원탁에 둘러앉잖아요. 둥그러 앉으면 여기 CEO가 여기 앉아 계세요. 붙박이로 앉아 있고 옆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폴리틱스, 쓸데없는 정치가 너무 들어가요. 운 좋아서 요 옆에 앉았으면 얘를 독점해가지고 계속 얘기만 해요. 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완전 처져버립니다. 그럼 누가 어디 앉느냐 갖고서 싸움 벌어집니다. 오직 앉아서 그냥 양옆에 사람들만 두세 명만 집중적으로 친해지게 되고 파벌이 심하게 조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비생산적으로 디스트럭티브하게 파괴적으로 굴러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양적으로 네트워킹하는 거는 술까지 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회식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술 들어가야 되고 억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MZ세대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안 나가요. 완전 파편화돼 버리고 그렇다고 네트워킹이 없어져 버립니다. 미국 시스템이나 영미권에서 이게 좋은 건 뭐냐 하면요, 스탠딩 파티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는 이 스탠딩 그룹에 여기 보니까 CEO하고 몇 명이 이렇게 네다섯 명의 스몰 톡을 하고 있어요. 나랑 몇 명에서 또 스몰 톡을 하고 있어요. 여기 또 스몰 톡을 하는 게 있어요. 왔다 갔다가 자유롭습니다. 네가 감히 무슨 학부생 주제의 CEO 앞에서 고개를 들어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꼰대 마인드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CEO 입장에서도 뭐예요? 이 CEO 입장에서는 이내 장막에 가리고 싶지 않거든.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연배 사람들랑만 뭐 편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내가 막혀버리고, 내가 막히면, CEO가 사고방식이 막혀버리면은 비즈니스 자체를 말아먹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좋은 지도자일수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신이 깨있는 지도자일수록. 그러면은 이 사람도 누구든지 나이가 몇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 성별이건 인종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양하게 만날 기회를 스탠딩 파티에서는 가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스탠딩 파티에 딱 간 다음엔 정말 손발 오그라드는 경험을 하고 두 번 다시 가기 싫어요. 왜?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줄을 모르고 그냥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서 나중에 뭐라 그래? MZ세대들이 우리를 싫어하더라. 나는 꼰대야.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자꾸 뭐 이런 말 하면은 MZ세대한테 꼰대된대. 저런 말 하면 MZ세대한테 꼰대된대.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MZ세대들이 네트워킹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걔네들 나름의 그런 게 또 모이는 게 다들 있어요. 알고 보면은 뭔가가. 근데 방식이 다른 거죠. 그죠? 술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긴 모여서 술 먹지. 하지만은 세대를 넘어서서, 성별을 넘어서서, 인종을 넘어서서 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어느 프로그램에 들어있든 간에 스스럼 없이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그런 컬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좀 특강 같은 자리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그 네트워킹, 저 뭐 인맥 관리하는 거 저는 잘 못합니다. 제가 술을 못 먹기 때문에 금주령 내렸어요. 특히 저희 와이프한테 박살나고 지금 술 먹지 마라 이제 못 먹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트워킹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나하게 여러 사람의 명함을 뭐 1000개를 내가 몇 살까지 뭐 한 30살 넘기 전까지 내가 명함 1000개를 모으는 게 내 목표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이런 특강이라든가 작은 기회들, 스몰톡이잖아요. 스몰톡의 기회들이 생겼을 때마다 한두 명이라도 부지런히 그 명함을 챙기고, 그죠? 수십 명의 명함 필요 없어요. 이런 때의 명함을 짜끔짜끔하게 모아두고 연락을 6개월에 한 번씩 인사만 드리면 돼요. 그걸 뭐 거나하게 막 이렇게 또 그 술자리에 어울려 해야 되느냐? 그러기 피곤하고 힘듭니다. 피차간에 그냥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잊을만 하면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그때 봤던 누구입니다, 그 정도 인사만 하시면 돼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지, 이런 것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저같이 이제 연구자로 가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이제 경우 같으면은 그냥 얌전하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인사만 가끔씩 하는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글경의 이 하버드 MBA랑 같이 모였던 학생들이 있잖아요. 지금 벌써 2019년이면 2년, 3년째 돼갑니다. 그죠? 이때 만났던 하버드 MBA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더로 이메일 인사하시는 거 잊지 마시라고. 그거 하라고 해서 이 행사한 겁니다. 그죠? 내 인맥이 어떻게 되고, 난 인맥이 왜 이렇게 없을까? 라고 고민들 요즘 MZ세대 안 한다 그러긴 하는데, 은근히들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누구 아는 사람 없나? 별게 아닙니다. 이런 때에 행사로 만났던 분들 가끔씩 챙기는 거 정도. 그것만 해도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면은 그게 중요한 인맥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제때제때 챙기시기만 하시라고. 네, 나 지금 취업 준비 중이다. 아니면 지금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라고 그 정도까지만 인사하시면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그 특강이라든가 네트워킹 자리 있을 때에 일단 명함은 많이 들고 오세요. 명함은 사실은 제 보기에는 그 애뮤니션 내지는 실탄 혹은 재고 자산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재고가 없어가지고 물건을 못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재고를 소진시켜야죠. 요런 때 이제 만났을 때 명함 돌리면서, 그죠? 난 누구야! 하고서 이제 갑질하고 이제 자랑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자랑질로 받아들이는 거는 어느 나라 스타일이다? 일본 스타일이다. 일본 군국주의 시대 스타일이다. 2차 대전 당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난 누구다. 담담하게 얘기하는 차원에서 명함을 돌리시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기억하게끔 만들어주세요. 네. 인생 세일즈입니다. 그죠? 순수한 학문적인 뭔가 엑설런스를 위해서 경영대학을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세요. 프린스턴의 수학과를 가셨어야지. 순수한 학문적인 노벨상 받기 위해서 인생을 사신다고 생각하시면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수학과에 내가 왜 있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얘기는 끝나요. 이미 학문적으로 발전할 거 다 발전했고요.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세일즈 할 거는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자고 해서 비즈니스 스쿨에 와 있는 겁니다. 그걸 명확히 아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함을 들고 댕기셔야 돼요. 그거 없는 경우 저도 가끔은 있어요. 가끔 당혹스럽죠. 그죠? 그리고 명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걸 자리에 가다가 이제 예의를 다해서 갖고 있고 놓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찾아보시면 쭉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네트워킹 관련해서 제가 크게 모범이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특강 자리를 만들었을 때 학부생분들 제발 좀 오세요. 제발 좀 오라고. 업계 특강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 이게 무슨 교수가 자기 강의하기 싫어가지고 띵 까먹기 위해서 갖다 특강사 붙여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을지 몰라요. 수업을 아예 제껴버리고서도 대충 학점 주고 그러던 이제 8, 90년대 먹고대학 시절이 있었으니까 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대한 미션 느낌이 있어요. 그죠? 제대로 된 뱅커들을 길러내자 하는 게 제 유일한 소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특강을 오르가나이즈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네트워킹 하라는 겁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자기 자신을 알릴 줄 아는 거, 그분의 명함을 받고서 이따금씩 연락하는 거, 주변의 학생분들하고도 자기 자신을 서로 알리면서 좋은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기회로 삼자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경영학에 있어서는 이 특성이 있어요. 그죠? 다른 학문하고는 다르게 경영학은 먼저 야전에서 여러 가지, 최전방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야전 사령관 분들이 어떻게 적의 포탄을 피해 나갔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 적을 섬멸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는 것만큼 좋은 배움이 없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 크립토커런시도 그렇고 핀테크도 그렇고 사실 업계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죠. 블랙쇼얼즈 노벨 프라이즈 뭐 위닝 했다, 노벨 프라이즈를 받았다, 그 논문이 그렇게 중요하다 막 그 얘기를 하지만은 그 노벨상 받는 논문 1970년대 나가기 전에부터도 파생 상품이란 게 벌써 통용되고 있었어요. 뒤늦게 정리한 겁니다. 야전에서 먼저 다 박격포 맞아보고 원자탄 맞아보고 때려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니까 이기더라, 어떻게 하니까 지더라 하는 것들이 쭉 쌓이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학술적으로 데이터 분석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기는 것 같더라 하는 그 룰을 한번 쭉 패턴을 찾아보는 게 엠피리컬 스터디 하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경제적인 논리가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나가는 게 이론적으로 수리경제적으로 그걸 입증하시는 분들이 노벨상을 받는 겁니다. 결국 노벨상 받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수학적인 거, 수리경제적인 걸로 해서 QED 프루프 했다라고 나가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거는 뒤에서 후방부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10년 지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뭔가 입증된 걸 여러분들한테 먹기 좋게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사례예요, 여기 있어요, 꼭꼭 씹어서 벌써 내가 다 씹어드렸거든, 그러고서 그 중에 하나 여러분한테 벌리세요 매겨주는 게 바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야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시간 차이가 10년, 20년이 필요한데 어떻게 지금 사례를 다 만들어줍니까? 그죠? 사례 만드는 것도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런 현업의 특강을 직접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고 현업 특강을 오시는 분들이요, 중소기업에서 CEO 분들이 오실 때가 또 많습니다. 학부생분들은 그거 보면서 왜 삼성에서 뭐 골드만에서 오지 않지? 라고 의아해 하시고, 오히려 나는 삼성에서 오지 않았으면 안 갈 거야, 왜냐하면 내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애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야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겪어보는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시는 그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그분들도 사실은 또 현업에서 지금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고, 그분들 중에는 또 전에 엄청난 회사에서 컨설턴트나 아니면은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시고, 우리나라도 엄청난 그 재벌 회사에서 일하시고 그러신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게 대단하시기 때문에 창업을 하신 거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런 창업하는 입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현업에 창업한 입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직접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컨설턴트 분들, CEO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또 좋은 게 뭐냐면은, 교수님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벌써 한 10년 된 거를 갖다 가르쳐 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지금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인사이트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확 보여주는 게 또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는 강의대로의 맛이 또 있고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의미하다라고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의 의미가 있고, 다른 각도에서 딱 봤을 때, 현업 각도에서 봤을 때 M&A라는 것이, 전략이란 게 뭘까,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네트워킹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레주메 들이밀고, 나중에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인턴십 먼저 해보고 겪어보고 나면은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교환학생 나가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난 삼성 장학금 받았으니까 삼성에서만 취직하고 삼성에서만 인턴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삼성에서 장학금 받았을 사람이야 말로
일단은 작은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인턴 해보고 겪어보시라고. 네. 그러면서 시각이 확 달라져 봐야 돼요. 그러면서 삼성만 기업이 아니구나 하는 그걸 튀어줘야 되고, 살아가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또 있고, 나름 여기도 재밌는 것들이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내가 나중에 창업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이러면 더 낫겠구나, 저러면 더 낫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보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큰 인적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계기는 여러분들 바로 앞에 놓여져 있다 하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못해서 안달복달 나실 필요 없다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좀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캐치하시기 바라고요. 겸손하라고 해서 그냥 어깨 쭈그러들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있는 건 겸손이 아니라고. 그건 겸손 코스프레. 이거 오히려 MZ세대 분들은 알더라고요. 겸손 코스프레 필요 없고 떳떳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내 자신을 알리는 선에서 그렇게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부터 소중하게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